확률이란 무엇인가? 확률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전체분의 부분, 이렇게 분수로 생각하면 가장 쉽죠.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동그라미가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각이 3분의 1. 그래서 만약에 이 원판이 회전한다고, 이렇게 회전하는 관역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뱅글뱅글 돌리면서 멀리서 화살을 쐈을 때 각각의 꽂힐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체가 이제 1이고 원 하나가 1이고 부분이 이제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전체는 3개고 부분은 하나니까 각각의 맞을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녹색 이렇게 이제 쭉 그림 색깔별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거를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역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계속 회전시키고 멀리서 화살을 쐈을 때 각각의 맞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전체분의 부분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파란색은 35%를 차지하니까 거기에 맞을 확률은 35%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29%, 빨간색은 8%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분의 부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화살표 이제 주사위를 이렇게 던졌을 경우에 1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전체가 뭔지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는 1, 2, 3, 4, 5, 6 이렇게 6면이니까 6이 되고 그 중에 1은 한 면이니까 1. 그래서 6분의 1. 만약에 2가 나올 확률이다. 그것도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1 또는 2가 나올 확률 그러면 1하고 2는 전체 6개 중에 2개니까 이제 6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3 이하가 나올 확률 그러면 3이 이제 포함되니까 전체가 6면이고 3, 2, 1 3개가 있으니까 이제 6분의 3 이렇게 돼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분수를 이렇게 계속 이 확률하고 연관지어서 이렇게 계산을 분수를 이렇게 확률하고 연관지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확률 얘기가 이제 처음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고 서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곱하는 걸로 이제 확률의 곱셈 법칙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조건부 확률을 먼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수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 나누기 5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5, 요 위에죠. 5분의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분의 1 나누기 5다 이거는 위에 거랑 똑같이 하면은 요 위에 분자에 3분의 1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분의 5분의 3분의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그건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나눗셈하고 곱셈은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거를 이제 3분의 1 나누기 5는 3분의 1 곱하기 그 5의 역수인 5분의 1하고 같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밑에 걸 계산하면 3 곱하기 5 분모끼리 곱하고 1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15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위에 것도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도 15분의 1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약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원에서 요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이제 3분의 1이죠. 3분의 1인데 이거를 다시
5로 나누면 그럼 요 3분의 1, 요 하나를 5개로 나누는 거죠. 셋,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누면 균등하게는 안 됐는데 1, 2, 3, 4, 5 이렇게 나누면 여기 이제 각각의 5니까 5니까 전체가 15등분이 된 거고 15등분이 된 거니까 그 중에서 요 하나는 이제 요 한 조각은 전체 15개 중에서 15개 중에서 하나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요 분수의 계산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분모를 서로 곱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확률의 곱셈 법칙에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전체의 경우의 수를 이제 전체의 경우의 수를 나타내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하는 것은 그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의 부분을 이제 이게 전체를 나타내고 이게 부분을 나타내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분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확률의 곱셈 법칙,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이제 사건들을 확률을 이렇게 곱해서 얻을 수 있게 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베르누이의 시행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분포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이제 생각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두뇌를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의 확률이 뭐 30%다. 그럼 이게 0.3이죠. 그리고 다른 것의 확률은 50%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0.5죠. 그럼 이것들은 이제 십진법이기 때문에 전체가 10이고 부분이 3이고 전체가 10이고 부분이 5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전부 부분과 전체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십진법으로 표현됐어도 이렇게 분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요런 경우에 같은 경우 어떤 것이 이제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십진법으로 나타내면 0.0 이렇게 주어지고 3, 3은 9 다시 1이 남고 다시 3, 3은 9 그래서 영원히 안 끝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점을 찍어 가지고 이게 계속 0.3333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십진법으로 이렇게 소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딱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분수하고 소수가 이제 이렇게 서로 완벽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봤듯이 이제 3 나누기 5는 5분의 3이고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은 5 나누기 3 0.630 이렇게 딱 떨어진 경우에는 이제 다시 0.6은 10분의 6이니까 이거는 5분의 3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확률은 이제 부분 전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항상 가장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이것은 이제 분수로 필연적으로 이제 표현되죠. 그랬을 때 그 분수가 이제 소수로 바뀌어서 우리가 30%다 이렇게 되고 뭐 0.3이다 0.25다 이렇게 해도 이거를 전부 이렇게 부분과 전체로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 0.3 곱하기 0.25 뭐 이런 식에서 이제 확률을 또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확률의 곱셈 법칙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그래서 대신 확률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거죠. 어떤 확률은 probability 확률은 그래서 이거는 그 확률은 또 그러니까 부분 전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게 1보다 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0일 될 수는 있죠. 확률이 0인 경우 있으니까. 부분이 0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죠. P는 절대 0보다 크죠. P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가장 기초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사칙 연산이라는 게 이제 해석학에서 맨 처음에 배우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왜 2인가? 뭐 그다음에 이제 유리수, 그다음에 뭐 실수, 이런 거를 이제 시스템을 쭉 만들어 나가는 건 사실 이제 이해하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분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머리를 좀 유연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확률을 공부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우리가 확률을 접하기에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제가 이렇게 써서 강의하는 것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칸 아카데미나 이런 이제 공개된 강좌를 찾아서 같이 보게 될 텐데,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조건부 확률, 요거죠. 조건부 확률. 그래서 카피가 안 되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무엇인가? 확률은 무엇인가? 글씨를 참 못 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주사위 얘기를 이제 몇 번 했었는데, 이 주사위에서 주사위가 1이 나올 확률, 하나를 던졌을 때 이제 1이 나올 확률, 그러면 주사위는 하나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6면이 있으니까 1이 나올 확률은 전체는 6이고 1이 나올 확률은 1이죠. 그런데 주사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가 하나 더 있어 가지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도 1이 나올 확률은 이제 6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주사위를 동시에 이제 던져가지고, 또는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던진다고 하죠. 이게 이제 1번, 이게 1번 주사위고, 이게 2번 주사위라고 했을 때 1번을 먼저 던지고 이제 2번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경우의 수는 요 각각의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각각의 하나에 대해서 6번이 되고, 그 앞에 게 6이니까 전체가 36이 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가. 그래서 만약에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고 두 번째도 1이 나올 확률 이렇게 해서 36분의 뭐 1, 이렇게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확률인데, A가 나올 확률인데 어떤 C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합이 3이 되는 경우, 합이 3이 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구하는데, 확률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 합이 3이 되는 경우를 한번 따져 보면, 요런 경우가 3이 되고 또 요런 경우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전체의 36분의 이제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부 확률이니까 조건이 붙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딱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합이 3이 될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 이제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그림에서 따져보면은 이제 첫 번째에서 1이 나왔다는 우리가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또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두 번째에서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총 경우의 수는 이제 줄어드는 거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조건부 확률은 P A가 일어날 확률, C가 주어졌을 때는 C가 일어날 확률 분의 A and C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구하는데 이건 이제 다시 반복하면은 전체분의 부분이죠. 그래서 주사위의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1이 나올 확률,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 그리고 주사위를 또 하나 던져서 이것도 1이 나올 확률은 이거는 6분의 1이었고 이것도 6분의 1이었고 이것은 이제 주사위를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또는 순서 차례로 던지는 경우니까 전체가 6 곱하기 6의 경우의 수가 있고 부분은 이제 1 이렇게 해서 36분의 1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C가 주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C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주사위의 합이 3인 경우가 의 확률. 그런데 이제 C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1이 나왔을 경우 이것이 C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두 주사위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느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사위를 A라고 하면은 A가 아니죠. 이거는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진 경우를 보면은 두 번째 주사위는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이제 6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이미 1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주사의 합이 이제 3이 되는 경우는 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부분 전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랬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분 전체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던진 주사위가 1이 나온 경우에는 이 전체는 지금 36이죠. 원래는 두 개의 주사위니까 첫 번째 주사위가 1부터 6, 두 번째 주사위가 1부터 6. 그래서 총
66에 36 해서 36인데 이제 이거를 다 나열을 해보면 너무 복잡한데 한번 해볼까요? 복잡하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고 두 번째가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이렇게 되고 점점점 첫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온 경우에 두 번째 주사위가 이제 1이 나올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고 6이 될 수 있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번째 주사위가 6이 나왔을 때 다 그리긴 그러니까 일부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주사위가 또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 36가지 경우의 수, 총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건데 이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냐면 요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세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고 이것이 총 36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어요. 1이 나왔으면은 그거는 이제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36분의 6이 된 거고 그 조건 하에서 이 전체가 이제 36분의 6으로 줄은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제 이미 이제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가능성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36분의 6만으로 전체가 줄은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요런 조합을 하는 경우는 딱 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36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이제 이것이 6분의 1로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36분의 6이 되고 (6분의 1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요 조건부 확률을 따질 때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요 전체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요 전체가 그러니까 요 PC 요거를 구할 때 요거를 이제 주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지만 두 번째 주사위와의 조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 조합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두 주사위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몇 차례 이제 반복해서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분이 뭐고 전체가 뭐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그래서 부분 전체를 이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죠. 부분을 어떻게 구하고
전체를 어떻게 구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되는 이제 식을 유도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떤 C가 주어졌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P C분의 P A and C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분수식이니까 양쪽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PC 확률을 이제 곱하면, 여기도 확률을 이렇게 곱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은 PC 곱하기 PANC가 되고, 여기는 이제 PA and C만 남겠죠. 여기가 이제 요게 약분이 되니까, 요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식을 이제 다시 쓰면은 P A and C는 P A C가 주어졌을 때의 확률하고 P C가 이제 곱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조건이 이제 P A N C가 PA하고 같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PA C는 PA가 되죠.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고 곱하기 P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의 곱셈 법칙은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확률, 예를 들어서 주사위의 앞면이 6분의 1,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하고 두 번째 주사위도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그러면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모두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서로 독립사건이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3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분모를 곱하는 거는 서로 이제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분자의 경우에도 그것이 일어난 경우, 이렇게 전체와 부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률의 곱셈 법칙을 이해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것이 확률의 곱셈 법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르누이의 시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곱셈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모든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정을 하고 이제 베르누이의 시행, 베르누이의 익스페리먼트를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이제 을 전개해 보면은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 정규 분포와 가까워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 베르누이의 시행, 베르누이의 익스페리먼트 시행을 할 때 결국은 이제 팩토리얼이 나와요. 팩토리얼. 그래서 이 팩토리얼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팩토리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건데, 계산이 이제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 계산기도 없을 때, 지금도 계산기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1억 팩토리얼, 1000억 팩토리얼 이 정도 되면 이거 계산하기가 1조 팩토리얼, 굉장히 큰 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스털링이라는 사람하고 드 무압으로, 앞으로 이제 많이 듣게 되는 사람이 이제 스털링, 드 무압으로 뭐 파스칼, 라플라스, 푸아송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이제 스털링이라는 사람이 이
n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드 무합으로도 이제 같이 그것을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이제 발전시켰는데 나중에 드 무하브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바이노미얼 그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정규 분포로 이렇게 정규 분포식으로 근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말하는 그런 종 모양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있는데 이런 곡선. 그래서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률의 곱셈 법칙을 통합 곱칙이 만들어지고 이제 확률의 곱셈 법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게 확률이 이제 처음부터 막 그 발전한 게 된 것을 보면은 이제 뭐 도박사들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도박을 하는 게 있는데 드 메라라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인 파스칼한테 그 어떤 확률을 물어보게 되고 그것을 흥미를 느끼는 이제 그 파스칼이 회전을 하는 관역이라고 생각해보고 멀리서 이제 여기다 대고 화살을 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 거기에 각각 맞을 확률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각각이 이제 3분의 1씩으로 나눠져 있죠.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로 지금 파란색에 맞았다고 이제 초록색 같은 파란색에 맞았다고 일단은 조건이 주어지면 그래서 C가 이제 조건이 주어지면 이 3번에 맞았다고 조건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각각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에 맞았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면 이건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확률은 부분 전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전체가 바뀌는 거죠. 이런 C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래서 전체가 3분의 1이 되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3-3에 맞을 확률이 얼마냐? 그럼 이거는 이게 몇이죠? 5분의 1이죠. 이렇게 되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3-3에 맞을 확률은 15분의 1이 되는 거죠. 전체가 15등분 중에 1이니까 그래서 이 조건은 15분의 3에서 3, 1은 3, 3, 5, 15,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